미국의 월가가 드디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월가가 주도하는 거래소 EDXM을 출범시키고 블랙록은 ETF 승인을 신청을 진행했다. 월가가 움직이자 시장은 급속도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대장주 비트코인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그리던 그림, 슬슬 그들의 작전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다. SEC는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우리들에게 어서 던지라고 유도를 했고 이때다 싶어 미디어에서는 위험하다, 폭락한다 등등 많은 악재성 유발 데이터들이 쏟아졌죠. 우리들이 던진 물량을 그들은 모두 받아 먹으면서 그들의 계획대로 어느 정도 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월가의 거래소 EDXM은 몰래 작업에 들어갔고 오늘 출범 발표를 했죠. 그리고 블랙록의 ETF 승인 신청 500여 건의 신청 중 단 한 건만을 거부당한 블랙록. 이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른 차원의 문제로 떠올랐고 승인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재들이 아닌 호재로 도배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SEC는 계속해서 거래소들과 코인들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월가 주도의 EDXM이 출범했기 때문에 특히 바이낸스를 더욱 공격하게 되겠죠. 그들의 시장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EDXM은 증권성 소송에 얽히지 않은 4가지 코인만을 상장시키고 거래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4개죠.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그들은 저가에 줍줍하고 월가에서 주도하는 EDXM 거래소를 출범시키고 블랙록은 ETF 승인을 얻는다? 타이밍 기가 막히죠.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작전. 그리고 리플은 유일하게 SEC의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명확성을 얻는 코인이 된다면 EDXM은 XRP를 상장시킬 명분이 생길 테고 XRP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겠죠. 블랙록이 ETF를 신청하자 대형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인베스코가 비트코인 현물 ETF인 인베스코 갤럭시 비트코인 ETF 신청을 재개했습니다. 위스텀 트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지 단 하루 만의 일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전한 뒤 대형 금융기관들이 줄지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재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인베스코가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획득했다고 보도가 나왔었죠. 하지만 보도 후 인베스코는 돌연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약 2년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도전을 했지만 끝내 SEC의 승인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블랙록이 신청했고 블랙록이 신청한 이 상품은 정확한 ETF는 아니지만 자산을 상품으로 보유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품 기반 ETF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실상 현물 ETF라고 해도 될 겁니다. 10조 달러 하나로 약 1경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도전에 나서자 대형 기업들 역시 ETF 신청을 줄줄이 하고 있죠. 수년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문을 열지 못했던 자산운용사 2곳이 때는 지금이다. 블랙록은 대단하다. 같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게 된다면 시장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아직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지만 시장 가격은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에 결정타를 줄 수 있다는 힘먼 연설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리플은 750원까지 급상승했었죠. 그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얻어내고 마지막 결정타로 리플의 증권성 여부 소송 무기가 그들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저희 단톡방에 매일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해외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단톡방 초대 링크 바로바로 보내드리고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증권성 여부 소송은 이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SEC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대법원까지 암호화폐를 둘러싼 치열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번 싸움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퇴출 여부와 함께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그리고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는 SEC의 막강한 권력을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더 이상의 디지털 화폐는 필요하지 않다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파괴 욕구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죠. SEC는 미국 기업도 아닌 철저히 글로벌 기업에 속하는 바이낸스와 창평자오 최고 경영자를 미등록 증권 판매 및 고객 자금 유용 혐의로 제소하고 이를 통해 SEC는 자신의 영향력이 미국 내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는 거래되는 대부분 증권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다수의 기업을 타겟으로 삼았죠. 그 결과 알고랜드, 폴리곤, 솔라나 등 업체의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동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이런 소송전은 SEC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선 소송 자체가 수년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3년째 끌고 있는 리플을 보면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전력을 다해 소송전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상황에서 SEC 측은 제한된 자원 내에서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최근 데이터들이 증명해주고 있죠. 겐슬러는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그리고 SEC가 어디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있는 게 아니다. 2만 개가 넘는 암호화폐 모두 일일이 SEC가 검토할 수 없다. 그래서 SEC는 특정 코인을 증권성 여부 소송을 걸고 거래소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코인들이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는 작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코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리플이겠죠. 더욱이 SEC의 무차별적 이런 방식은 미국 정부 내에서조차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취해진 시점을 고려하면 SEC는 다른 정부 기관의 추격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것 같죠. 미국 행정부는 SEC와 기타 기관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번 소송 문제는 대선 캠페인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죠.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3명의 후보가 암호화폐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바이든의 도전장을 내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로 떠오른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공화당 내 경선 후보인 생명공학 기업가 출신 비백 라마스와미까지 현재 공화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대체 불가능 토큰을 기금 마련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바이든의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높은 관심은 향후 SEC가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수질 오염 방지법에 따라 미국 환경보건국의 소유주에 대한 규정 권한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SEC 그리고 암호화폐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현재 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권한이 축소돼야 할 첫 번째 규제기관으로 환경보호청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예와 같이 행정부 내 각종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다가오는 가운데 SEC도 마찬가지로 그 권한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상황은 암호화폐 전쟁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번 크립토 전쟁은 다양한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결과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히 큽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갠슬러의 전면적인 공세 전략이 승리한다면 이는 사실상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사망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두바이, 버뮤다, 싱가포르, 프랑스 등등 암호화폐 혁신을 위해 선제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로 대거 이동하게 되겠죠. 최근 홍콩은 무조건 지원하겠다, 홍콩으로 와서 암호화폐를 발전시켜라, 아주 난리가 났죠. 따라서 낙후된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 육성되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래밍, 화폐 및 탈중앙화 거버넌스 모델과 경쟁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흘러 의회와 법원에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반격이 거세지면 지금과 같은 공격의 물결이 사그라질 수도 있겠죠. 미국의 이런 전혀 의미 없는 정치적 싸움, 이 같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을 더욱 공고히 계속한다면 암호화폐 수용과 채택을 위한 더 크고 중요한 싸움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정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결국 기술이고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노력들은 교육에 집중되어야 하며 실제 암호화폐 사용 사례를 보여주고 탈중앙화한 가치 교환 및 데이터 공유에 대한 업계의 접근 방식이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큰 혜택을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강조드리는 리플의 가치, 미래의 화폐, 이런 걸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정치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의 호재라는 거죠. 결국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은 암호화폐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갈링하우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최근 데이터를 보면 리플 보유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죠. SEC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대중들의 목소리와 관심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리플이 해야 할 일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법원 모두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지정학적 긴장, 인공지능 AI의 사회 잠식 등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선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은 모든 자산군들을 통틀어서 지금은 리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 늦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보다 국내 정보가 늦어지게 되면서 정보전에서 그만큼 뒤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를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검색하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상당히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글로 자동 번역되게 설정해 놓았지만 영어로 나오실 텐데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시간대별로 모두 다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정말 편하죠. 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세력, 고래라고 표현들 하시죠. 해당 사이트는 기관에서 직접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믿을 수 있고요.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 이슈가 대체로 올라오지 않지만 해외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공시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죠. 팩트 기반으로 모두 작성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말고도 알고 싶은 공시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지들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코인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또한 여러 개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분석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미국의 월가가 드디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월가가 주도하는 거래소 EDXM을 출범시키고 블랙록은 ETF 승인을 신청을 진행했다. 월가가 움직이자 시장은 급속도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대장주 비트코인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그리던 그림, 슬슬 그들의 작전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다. SEC는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우리들에게 어서 던지라고 유도를 했고 이때다 싶어 미디어에서는 위험하다, 폭락한다 등등 많은 악재성 유발 데이터들이 쏟아졌죠. 우리들이 던진 물량을 그들은 모두 받아 먹으면서 그들의 계획대로 어느 정도 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월가의 거래소 EDXM은 몰래 작업에 들어갔고 오늘 출범 발표를 했죠. 그리고 블랙록의 ETF 승인 신청 500여 건의 신청 중 단 한 건만을 거부당한 블랙록. 이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른 차원의 문제로 떠올랐고 승인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재들이 아닌 호재로 도배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SEC는 계속해서 거래소들과 코인들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월가 주도의 EDXM이 출범했기 때문에 특히 바이낸스를 더욱 공격하게 되겠죠. 그들의 시장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EDXM은 증권성 소송에 얽히지 않은 4가지 코인만을 상장시키고 거래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4개죠.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그들은 저가에 줍줍하고 월가에서 주도하는 EDXM 거래소를 출범시키고 블랙록은 ETF 승인을 얻는다? 타이밍 기가 막히죠.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작전.
그리고 리플은 유일하게 SEC의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명확성을 얻는 코인이 된다면 EDXM은 XRP를 상장시킬 명분이 생길 테고 XRP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겠죠. 블랙록이 ETF를 신청하자 대형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인베스코가 비트코인 현물 ETF인 인베스코 갤럭시 비트코인 ETF 신청을 재개했습니다. 위스텀 트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지 단 하루 만의 일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전한 뒤 대형 금융기관들이 줄지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재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인베스코가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획득했다고 보도가 나왔었죠. 하지만 보도 후 인베스코는 돌연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약 2년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도전을 했지만 끝내 SEC의 승인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블랙록이 신청했고 블랙록이 신청한 이 상품은 정확한 ETF는 아니지만 자산을 상품으로 보유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품 기반 ETF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실상 현물 ETF라고 해도 될 겁니다. 10조 달러 하나로 약 1경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도전에 나서자 대형 기업들 역시 ETF 신청을 줄줄이 하고 있죠. 수년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문을 열지 못했던 자산운용사 두 곳이 때는 지금이다. 블랙록은 대단하다. 같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게 된다면 시장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아직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지만 시장 가격은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에 결정타를 줄 수 있다는 힘먼 연설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리플은 750원까지 급상승했었죠. 그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얻어내고 마지막 결정타로 리플의 증권성 여부 소송 무기가 그들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저희 단톡방에 매일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해외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단톡방 초대 링크 바로바로 보내드리고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증권성 여부 소송은 이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SEC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대법원까지 암호화폐를 둘러싼 치열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번 싸움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퇴출 여부와 함께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그리고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는 SEC의 막강한 권력을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더 이상의 디지털 화폐는 필요하지 않다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파괴 욕구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죠. SEC는 미국 기업도 아닌 철저히 글로벌 기업에 속하는 바이낸스와 창평자오 최고 경영자를 미등록 증권 판매 및 고객 자금 유용 혐의로 제소하고 이를 통해 SEC는 자신의 영향력이 미국 내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는 거래되는 대부분 증권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다수의 기업을 타겟으로 삼았죠. 그 결과 알고랜드, 폴리곤, 솔라나 등 업체의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동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이런 소송전은 SEC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선 소송 자체가 수년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3년째 끌고 있는 리플을 보면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전력을 다해 소송전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상황에서
SEC 측은 제한된 자원 내에서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최근 데이터들이 증명해주고 있죠. 갠슬러는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그리고 SEC가 어디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있는 게 아니다. 2만 개가 넘는 암호화폐 모두 일일이 SEC가 검토할 수 없다. 그래서 SEC는 특정 코인을 증권성 여부 소송을 걸고 거래소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코인들이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는 작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코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리플이겠죠. 더욱이 SEC의 무차별적 이런 방식은 미국 정부 내에서조차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취해진 시점을 고려하면 SEC는 다른 정부 기관의 추격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것 같죠. 미국 행정부는 SEC와 기타 기관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번 소송 문제는 대선 캠페인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죠.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3명의 후보가 암호화폐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바이든의 도전장을 내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로 떠오른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공화당 내 경선 후보인 생명공학 기업가 출신 비백 라마스와미까지 현재 공화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대체 불가능 토큰을 기금 마련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바이든의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높은 관심은 향후 SEC가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수질 오염 방지법에 따라 미국 환경보건국의 소유주에 대한 규정 권한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SEC 그리고 암호화폐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현재 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권한이 축소돼야 할 첫 번째 규제기관으로 환경보호청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예와 같이 행정부 내 각종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다가오는 가운데 SEC도 마찬가지로 그 권한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상황은 암호화폐 전쟁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번 크립토 전쟁은 다양한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결과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히 큽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갠슬러의 전면적인 공세 전략이 승리한다면 이는 사실상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사망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두바이, 버뮤다, 싱가포르, 프랑스 등등 암호화폐 혁신을 위해 선제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로 대거 이동하게 되겠죠. 최근 홍콩은 무조건 지원하겠다. 홍콩으로 와서 암호화폐를 발전시켜라. 아주 난리가 났죠. 따라서 낙후된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 육성되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래밍, 화폐 및 탈중앙화 거버넌스 모델과 경쟁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흘러 의회와 법원에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반격이 거세지면 지금과 같은 공격의 물결이 사그라질 수도 있겠죠. 미국의 이런 전혀 의미 없는 정치적 싸움, 이 같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을 더욱 공고히 계속한다면 암호화폐 수용과 채택을 위한 더 크고 중요한 싸움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정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결국 기술이고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노력들은 교육에 집중되어야 하며 실제 암호화폐 사용 사례를 보여주고 탈중앙화한 가치 교환 및 데이터 공유에 대한 업계의 접근 방식이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큰 혜택을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강조드리는 리플의 가치, 미래의 화폐,
이런 걸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정치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의 호재라는 거죠. 결국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은 암호화폐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갈링하우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최근 데이터를 보면 리플 보유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죠. SEC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대중들의 목소리와 관심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리플이 해야 할 일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법원 모두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지정학적 긴장, 인공지능 AI의 사회 잠식 등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선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은 모든 자산군들을 통틀어서 지금은 리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 늦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보다 국내 정보가 늦어지게 되면서 정보전에서 그만큼 뒤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검색하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상당히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글로 자동 번역 되게 설정해 놓았지만 영어로 나오실 텐데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시간대별로 모두 다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정말 편하죠. 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세력 고래라고 표현들 하시죠. 해당 사이트는 기관에서 직접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믿을 수 있고요.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 이슈가 대체로 올라오지 않지만 해외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공시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죠. 팩트 기반으로 모두 작성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말고도 알고 싶은 공시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지들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코인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또한 여러 개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분석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